4페이지를 보면 그 원가 방식이 있어요. 있나요? 그 우리 요 원가 법은 좀 봐두셔야 돼요. 원가 법은 요거는 건물을 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봐두셔야 돼요. 그 토지하고 건물은 봐둬야 되죠. 부동산이니까 봐둬야 되는데 요 이제 원가법 이건 좀 내용을 좀 이건 내용을 봐두셔야 돼요. 원가법은 이 원가법은 좀 공부할 때 보면은 내용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시험을 칠 때 그 시험에 답이 되는 것은 몇 개 없어요. 이거는 되나요? 좀 이해를 할 때는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시험을 칠 때는 별로 뭐예요. 나중에 그 답이 되는 것은 몇 개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제일 먼저 보면 우리가 그 보면 그 원가법이란 해놨어요. 뭐요? 어디서 놨어요? 앞에 우리가 이런 거 볼 필요 없고요. 앞에 제가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다가 2조의 5에 있었죠. 감가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뭐다? 원가법이에요. 그 제일 먼저 볼 때 이게 보는 게 첫째가 이게요. 이거는요. 볼 때 이거는요. 재조달 원가를 알아야 돼요. 뭐요? 재조달 원가에다가 감가수정을 해서 가액을 구한다며요. 그게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재조달 원가예요. 재조달 원가예요. 이 말은요. 다시 내가 이 건물을 다시 조달한단 말이에요. 건물을 내가 다시 조달한단 말이 다시 뭐예요? 짓는다 이 말이에요. 짓는다. 그래서 재조달 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바로 뭘 말한다? 이거는요. 기준 시점의 신축 원가를 말해요. 뭐요? 이는 항상 이는 대상 건물의 건물. 뭐요? 건물의 건물. 건물 지을 때 강조된 게 건설이 기계 건물 지은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요. 기준 시점의 뭐예요? 이거는요. 신축 원가를 말해요. 신축은 건물 짓는 거잖아요. 신축 짓는 것. 신축 원가를 말해요. 신축 원가를 말해요.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을 뭐라 불러요? 신축이라 부르죠. 그죠? 신축 원가라 불러요. 이게 바로 재조달 원가예요. 신축 원가예요. 이게 신축 원가 같으면은 이거는 뭐요? 언제 새로 지어본다고요? 이는 기준 시점에 이거는 새로 지어보는 거예요. 언제요? 기준 시점에 새로 지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기준 시점을 현재라 본다면 만약 이 건물 지은 지가 만약에 5년 된 건물이에요. 몇 년요? 그때 건물 지을 당시로 우리 이거는요. 뭐라는 거면요. 신축 시점이라 불러요. 무슨 시점? 그걸 무시해버려요. 지금 현재 다시 지어보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이걸 현재라 본다면 맞나요? 그러니까 현재 새 건물로 지어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나요? 이 말이에요. 지어보는데 이걸 재조달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조달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기준시점에 다시 지어본다. 그래서 이 기준시점을 만약에 우리가 이걸 현재라 본다면 5년 전에 지은 건물을 하더라도 무시하고 그냥 현재 새로 지어본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되나요? 근데 이거는 무슨 원가예요? 재조달 원가죠. 그러면 건물을 짓는 사람은 누구예요? 건축업자잖아요. 건축업자한테 요 건물을 지을 당시 건물의 설계 도면 있죠. 설계 도면을 준단 말이에요. 주면서 또 그 건물 지을 때 들어간 자재면서 써 있죠. 그걸 주면서 그대로 뭡니까? 지금 현재 똑같이 지어달라고 만다고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다시 이걸 또 살 거예요. 만다고요? 다 사니까 재조달이지. 그러니까 현재 요 건물을 새 건물로 지은 다음에 다시 내가 또 다시 사드릴 거예요. 그 재조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도급 건설 기준이라는 거예요. 무슨 기준? 도급 건설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급 건설 기준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요, 이 수급이란 말이 있고 도급 말이 있는데 수급은 누굴 말하는가 하면요, 건축업자를 말해요. 그래서 받아 지어주는 사람은 수급인이고 맡기는 사람을 도급인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맡기는 사람이 건축업자도 맡겨가지고
다시 내가 또 다시 살 거니까 뭐요? 소유자가 볼 때는 만다고요? 다시 살 거니까 도급이라는 거예요. 도급 건설 기준이라는 거예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걸 왜 이렇게 쓰는가 하면요. 저는 이게 쓰는 이유가요. 공사비가 들 거예요. 맞나요? 공사비 들죠? 공사비가 들 거예요. 비가 들면요. 건축업자는 과연 공사비만 달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자신의 정상률을 얹어서 달라 할까요? 얹어 달라 하겠죠. 이걸 포함시키려고 뭐요? 도급 건설 기준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러면은 건축업자는 자신의 공사비에다가 뭐요? 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수급인이라는 거예요. 뭐요? 수급이 누구라고요? 건축업자의 만다고요? 이윤을 얻는 거예요. 뭐요? 적정 이윤을 얹어서 한단 말이에요. 적정 이윤을 얹어가지고 만다고요? 매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요 제조론가 속에는 뭐가요? 요 수급인의 이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뭐 포함된다고요? 여기에 포함된다는 이걸 따지려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수급인의 적정 이윤 또는 건축업자의 뭔다고요? 개발 이윤 막 쓰고 하는 게 같은 말이었잖아요. 번역 쓰니까 요 이윤이 포함돼야 돼요. 이윤. 그러면은 제조자문과 속에는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거는 요 기준에 따지고 하는 거예요. 되나요? 요걸 이해하는 거예요. 요걸 얹어서 매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개 더.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이걸요, 매길 때는요, 단위 비교법을 적용해요. 무슨 법? 단위 비교법을 적용해요. 다시 말하면, 건축업자가 요거 구해줄 때, 요 건물의 전체 가액을 안 구해줘요. 뭐만 구해준다고요? 제곱미터당 가액을 구해줘요. 뭘 구한다고요? 이게 단위 비교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구할 때는요, 제곱미터당 가액을 구해주는 거예요. 액을 구해줘요. 여기다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면적 곱하면 되잖아요. 맞나요? 면적 곱하면 되잖아요. 왜? 층마다 뭐가 다를 수 있다고요? 층마다 주인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곱미터당 가격을 구해주는 거예요. 이게 단위 비교법이에요. 그래서 법정 단위는 제곱미터. 이걸 구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보면은 요즘 우리가 실전에서 이걸 쓰기 때문에 단위 비교법으로 제조다 문가를 구하는 요걸 가지고 시험에 한 번씩 내는 거예요. 되나요? 요걸 내는 거예요. 계산 문제로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요는 참 쉬워요. 뭐요? 요는 참 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생겨요. 한 개다가. 네 번째가. 요부터 먼저 봐볼까요? 요부터. 우리 교재를 보면요. 538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있나요? 있나 없나요? 이게 23회 때 이게 아마 기출문제일 거예요. 앞에 1, 2, 3, 4, 5만 뺀 거예요. 되나요? 이게 기출문제예요. 딱 보세요. 이게 함정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항상 문제 물어보면요. A 건물의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뭘 묻는다고요? 요거 물어봤잖아요, 지금. 요거 물어본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은 일단 그 본 게 뭐 있어요? 공사비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공사비 걔가 얼마요? 30만 원이죠? 그죠? 일단 1,000원을 빼고 그냥 30만 원이죠? 적당하면 돼요. 근데 요 개발업자 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있준단 말이에요, 이윤을. 그죠? 그럼 이윤 더하면 얼마야? 총 36만 원이잖아요. 공사비는 직접 공사비든
간접공사도 무시하고 그냥 공사비 들어가면 다 더하면 돼요. 되나요? 에다가 이윤 더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총 들어간 게 36만 원이죠. 말이잖아요. 근데 물어본 것은 지금 현재 제곱미터당 가액이잖아요. 그러면 건물은 대지 면적이에요? 연면적이에요? 연면적이잖아요. 우리 제일 처음에 했잖아요. 건물의 바닥 면적을 합치면 연면적이라고요. 만약에 바닥 면적이 4층일 때 바닥 면적에다 곱하기 4 하면은 그 연면적이란 말이에요. 되나요? 대지 면적은요, 토지 면적이고, 여기서는 토지일 때 대지 면적이 필요한 거고, 건물은 대지 면적이 필요 없어요. 되나요? 왜? 땅값 빼고 할 거니까. 뭐 빼고 한다고요? 아, 땅값 빼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지 면적 그건 아무 필요 없는 자료예요. 건물의 연면적만 보면 돼요. 항상 연면적은 건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 불러요. 되나요? 4층 건물 같으면 각 층마다의 바닥 면적을 합치니까 그게 1250이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이걸 나눠버려요. 왜? 나눠버려요. 맞나요? 근데 지었을 때는요, 가격이 100원짜리였어요. 얼마요? 가격이 100원짜리였어요. 지금은 가격이 135원이에요. 얼마요? 그 이 말은요, 35% 뛰었단 말이에요. 얼마요? 그래, 안 그래요? 아, 지었을 때 가격은 100원짜리인데, 지금 가격은 135원이잖아요. 이래서 그냥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뒤에 100 무시하고, 그냥 곱하기 130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요? 그러면 뒤에 동그라미는 무시하지 말고요. 앞에 답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뭐만? 우리 정확하게는 1.35잖아요. 135 곱하고 100 나눠봤자 1.35잖아요. 그럼 앞에 뭐 나와요? 388 나와요? 그럼 388 있는 거 찍으면 돼요, 그냥. 여기다 100 나누고 해봤자 동그라미 수만 2개 빠져요. 몇 개만? 그럼 뭐 하면 된다고요? 388 나가는 거 찍으면 답이에요, 그냥. 콜? 참 쉽죠? 어려워요? 딱 요 사이클이에요. 요 사이클 반복되고 3번 나타 보면 돼요. 몇 번? 3번. 숫자만 달라져요. 딱 요 포맷이에요. 그래서요, 그냥 공사비 주면은 공사비에다가 이거 딱 줘요. 그럼 제일 때 360 나가죠? 이 딱 준단 말이에요. 좀 여기다 나중에 한다고요? 연면적 나눠버려요. 왜? 제곱미터당 금액 물어봤으니까. 맞나요? 물어봤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었을 때 금액이 얼마요? 100원짜리였죠? 지금 135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따져보면 이게 1.35지. 100원은 1원이니까. 이게 자, 우리 앞에 예전에 뭐 계산할 때요? 개수로 보면 되잖아, 개수. 미래가치 개수할 때 했나요? 이는 이제부터 되는 게 똑같아요. 1원을 은행에 저금하니까 뭐야? 이자가 35%다 이 말이에요. 뭐요? 1.35지 그냥 35%. 그걸 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볼 필요 없고요. 앞에 100일 때 무시해버리고 그냥 130 곱하면 돼요. 콜? 곱해봤자 뒤에 동그라미 수만 두 개 넣을 거니까. 그럼 동그라미 무시해버리고 그냥 뭡니까? 앞에 뭐 넣으면 된다고요? 388 이렇게 찍으면 답이에요. 콜? 또 주면 참 고맙겠죠. 그죠? 그래서 공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푸는 법을 익혀버려요. 되나요? 이거는 제곱미터당 금액이니까 그냥 무조건 공사비 다 주고 윤주다더라. 그럼 다 돼버리면은 36만 원이니까. 근데 건물은 대신에 건물은 대지 면적 필요 없으니까 연면적 나눠버리면은 제곱미터당 금액이 오구나. 근데 그 금액은 100원일 때 말인데 지금 135니까 그냥 135 곱해버리면 맞나요? 앞에 있는 숫자 봐가지고 388 나오는 거 찍으면 된다. 되나요? 너무 쉬워갖고 재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공식으로 하지 말고. 되나요? 이런 유행이 심해 3번 나왔단 말이에요. 몇 번요?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실무자 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요 기준을 내기 때문에 이걸 내는 거예요. 되나요? 자, 이거고요. 그래서 앞에 내기겠습니다. 이 놈에는 딱 폼에서 딱 봤다가 이따 주는구나. 딱 요 구조입니다. 수준만 달라집니다. 그럼 요가 다 던 금액에다가 이윤가 더해가지고 그냥 연면적 나눠버리면은 저번 금액 노는데 그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 바로 그냥 130 곱하면 된다. 맞나요? 지었을 때는 100원짜리인데 지금 135니까 35를 띄었단 말입니까? 안 그래요? 그럼 된다. 다음. 그 계산할 때는 뭐 100, 만, 1000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어차피 해봤자 동그라미 수만 그만큼 늘고 줄어요. 되나요? 다음. 자, 넘어가면 쭉 넘기면 필요 없고요. 쭉 넘기면 제조달 원가가 나올 거예요. 있나요? 536 있습니까? 뭐라 써놨습니까? 대상 물건의 균시점 현재 원시적으로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것을 상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적자 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되나요? 쉽게 말하면 균시점에 다시 세금으로 지혈되더라는 신축 원가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신축 원가 이거 말하는 겁니다. 원시 짓는 게 다시 절 짓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종류에는 네 번째 이 복조 원가라는 게 있고 대체 원가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주도 원가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복조 원가가 있고 뭐요? 복조 쓰기도 하고 복제 쓰기도 해요. 뭐요? 원가가 있고 얼마나 하면요? 복조품이에요. 복조품. 뭐요? 복조품, 복제품. 똑같이 짓는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짓는다. 복제한다. 그것도 한게 되는 게 대체 원가가 있어요. 뭐요? 대체는 뭐요? 효용이 같은 걸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바꾼다. 대체 관계가 같은 효용을 주는 걸 바꾼다 이 말이에요. 바꾼다. 대체. 뭐요? 대체 또는 대치 원가가 있어요. 원가가 있어요. 요 두 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예전에 5년 전에 지은 건물의 그 설계도면 있죠? 짓는 거는 항상 짓는다고요? 현재 지어보는 거예요. 짓는다? 현재 짓는 거예요. 그제 5년 전에 지었던 그 설계도면과 그때 그 자재 명세서와 똑같은 걸 써가지고 지으면 그는 복제 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는 거는 지금 짓되 옛날 지을 당시의 세금으로 똑같이 짓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이거는요 물리적 동일성에 착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똑같이 짓는 거예요. 뭐요? 이건 물리적 동일성에 착안한 거예요. 물리적 동일성에 착안한 거예요. 우리말 하면은요 물건을 똑같이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언제 유용하겠어요? 최근에 지은 건물 때 유용할 거예요. 맞나요?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설계 도면하고 자재 명세서가 있으면은 밖에 나가면 뭔다고요? 공구상에서 똑같은 자재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맞나요? 그는요 최근 신축 건물에 유용해요. 건물에 때 이건 유용하단 말이에요. 그럼 주로 이거는요 보통 5년 이내에 지어진 건물들. 언제요? 5년 이내에 지어진 건물들은 설계 도면하고 들어간 자재 명세서를 가져 나가면은 자재사에 가면은 똑같은 자재를 살 수 있거든요. 맞나요? 그것도 유용하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요 벌써 요 건물 지은 지가 10년 넘었어요. 얼마요? 10년 경과해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똑같은 자재를 구하려 해도 그 자재가 이미 폐기 처분돼 버렸어요. 되나요? 그럼 같은 자재를 구할 수가 없죠. 같은 자재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무시해버리고 요 정도의 효용이 같은 세금을 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자재와 최근 건축 기술로 똑같은 만족을 주는 새 건물을 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자리 써가 짓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효용적 동일성에 착안한 거예요. 뭐요? 효용적. 이 효용적이 뭐야? 제가 건물은 기능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건물은 기능적이잖아요. 주변 지역이 경제적이고, 맞나요? 그는요, 그 효용적, 즉 기능적. 기능적 뭐요? 동일성을 갖는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능적으로 같은 만족을 주는 새 건물을 지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결국 뭘 의미한다고요? 요거는 똑같이 짓는다면은 이거는요, 최신 기술을 이용하는 거예요. 뭐요? 기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요, 오래된 구 건물에 유효한 거예요. 언제요? 같은 자재를 뭐요? 구입할 수가 없어요. 폐기처럼 돼버려가지고. 안 그래요? 그래서 이는요, 주로 오래된 구 건물에 유용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그런가 하면요, 복조원가를 구해봤더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똑같은 세금을 지어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요, 10억 원이 나왔어요. 얼마요?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뭐가? 복조원가에 따른 제조달 원가가 10억 원이 나왔어요. 근데 대체원가를 지어봤더니요, 여기에요, 7억 원이 나왔어요. 얼마요? 원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일까? 이 말이에요. 요 차이가 바로 이게 뭔가 하면 이게요, 이게 기능적 감가라는 거예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라는 거예요. 이게 기능적 감가라는 거예요. 차이가. 3억이 기능적 감가의 차이가. 한번 봐보세요. 예전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건물들은요, 사람들을 많이 이용했어요. 맞나요? 사람을 많이 이용하고 옛날 건설기계를 쓰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런데 최근 건축법을 써버리니까 사람을 작게 쓰고 새로운 건설기계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뭐요? 예전에 2년 걸린 게 지금 1년 6개월에 끝나버린다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럼 당연하게 새로운 기술로 지어버리면요, 비용이 줄어버려요. 맞나요? 그게 뭐냐? 새로운 기술 요구로 지으니까 비용이 싸진 거죠. 맞나요? 그럼 벌써 여기는요, 기능적 감가가 3억이 빠져버린 거예요. 맞나요?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요? 이게 이제 신축 건물이잖아요. 근데 이 건물 만약에 5년이든 7년이 흘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건물은 낡아가죠. 맞나요? 이거는 이제 신축 시점부터 이제 기술까지 이제 뭐요? 가치가 떨어진 걸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뭐가 있겠어요? 첫째가요, 물리적 감가가 있을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물리적 감가가 있을 거예요. 5년 됐으면 5년 된 만큼 감가 이걸 뺄 거고, 10년에도 10년 뺄 거 아니에요. 뺄 거예요. 물리적 감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요, 기능적 감가가 있을 거예요. 뭐요? 기능적 감가는 뭐다? 건축기술. 건축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만큼 똑같은 건물 같으면요, 비용이 더 작게 들어버려요. 맞나요? 새 기술을 짓는 거니까. 옛날 기술보다는.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기능적 감가가 있을 거예요. 기술을 고려한 것. 그 다음 세 번째가요, 주변의 여건을 고려한 것. 경제적 감가가 있을 거예요. 뭐가요? 적 감가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요게 만약에 뭐요? 물질 감가 만약에 이게 2억이고, 요게 만약에 2억이고, 요게 만약에 한번 1억이라 가정해봐요. 그죠? 그러면은 총 감가가 이게 얼마요? 5억이죠? 5억이죠? 요 감가액이, 요게 감가 누계액이라는 거예요. 뭐요? 합치면 이게 감가 누계액이에요.
그 경과인수단의 감가 누계액. 감가 누계액이 뭐요? 5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5억을 뺀단 말이에요. 빼죠? 여기는 세금물 값이잖아요. 세금물 값에서 이제 뭐요? 한 5년이 경과가 됐으니까.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요 감가를 다 합산하니까 이게 5억이니까 빼니까 이게 5억이 나와 있어요. 맞나요? 요게 이게 뭐요? 가액이란 말이에요. 얼마요? 그죠? 5억. 이게 복선 가액이에요. 뭐요? 5억이 논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작했을 때 이와 같이 뭐요? 물리지감가 2억 빼고 기준지감가 2억 빼고 견지가 1억 빼버린다면 이러면 돼버려요. 근데 2억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대체 원가로 구한 경우에는 이미 요 견지감가 2억이 여기서 빠져 있어요. 맞나요? 맞나요? 그러니까 재조달 원가에서 벌써 기준지감가 2억이 빠져 있잖아요. 빠지기 때문에 이걸 또 한 번 더 빼버리면은 기준지감가가 2번 빠지는 거예요. 복지원가 구할 때 벌써 2억을 빼가지고 취득을 해놨는데 또 빼버리면 2번 빠지잖아요. 그래서 대체 원가로 재조달 원가를 구한 경우에는 기준감가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않고 요 2개 빼면 얼마 되는 거예요? 3억이잖아요. 맞나요? 여기 3억이 돼야 되지. 그죠? 이렇게 되잖아. 여기 해야 되구나. 3억. 여기 4억 돼야 되네. 그죠? 그렇죠? 그럼 여기 6억 돼야 되죠. 빼버리면은 1이 되잖아. 그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빼버리면 얼마 되는 거예요? 4억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 시험 때 한 번씩 이게 나오는 거예요. 대치 원가로 재조달 원가를 구한 경우에는 대체 원가로 구한 재조달 원가 속에 이미 기준지감가 3억이 공제되어 있기 때문에 감가액을 다시 뺄 때는 만다고요? 기준감가는 별도로 차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 번씩 노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대체 원가는 대체 원가를 구할 때 이미 새로운 기술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비용이 싸져버렸잖아요. 싸졌기 때문에 기준감가가 차감되어 있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대체 원가로 재조달 원가를 구한 경우에는 기준감가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대신 물리적 감가와 경제감가는 해야 되지만 그러면 복지원가로 구한 경우에는 감가 수준을 할 때 물리적 감가, 기준감가, 경제감가를 전부 다 차감해야 되지만 대체 원가로 재조달 원가를 구한 경우에는 대체 원가를 구할 때 이미 3억이란 기준감가가 차감됐기 때문에 감가 수준을 또 할 때는 별도로 기준감가를 할 필요가 없다. 하면 2번 빠지니까 기준감가가. 맞나요? 그 말이에요. 이때 요 재조달 원가에서 요게 대체원가든 복지원가든 간에 대체원가든 복지원가든 간에 여기에서 요 감가 누계액을 뭐요? 차감해서 요 가액을 구하는 요 절차를 말한다고 이걸요? 감가 수정이라 불러요. 뭔다고요? 감가 수정이라고 불러요. 이해가나요? 여기 일단 감가 수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래서 은거로 책에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되나요?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럼 감가 수정은 뭐다?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해서 뭐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절차 이걸 말한다고요? 감가 수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마 그 감가수정은 아마 2조의 12에 있을 거예요. 뭐요? 있나 없나요? 2조의 12에 있을 거예요. 그죠? 2조의 12에 뭐라 써놨어요? 줄이면 뭐라 써놨어요? 감가수정 일환. 그냥 뭐요? 대상 물건에 대한 제조라 원가에서 그냥 감가누계액을 공제하여 기준 시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한 작업이란 말이에요. 맞나요? 줄이면 이 말이에요. 제일 밑줄 뭘 써놨어요? 제조라 원가에서 공제하여 뭘 공제한다고요? 그 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서 쭉 강원도 공제해서 요 가액을 뭡니까? 적정한 요 작업을 한다고요? 감가 수정한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참 엊그제 시험에 이게 답이 나왔는데 28회 때 감가 수정이 나왔어요. 공제하여를 가산하여에 틀리 만들어버렸어. 뭐요? 뭐? 자기 타자이라고 해서 공제하였지. 공제하여 그걸 가산하여 해가지고 답을 만들었어요. 틀리게. 빼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거니까 차감 또는 공제죠. 이걸 가산하여 해가지고 답을 틀리게 만들었어요. 그대로 되나요? 공제, 차감. 이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쭉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뭐라 써놨어요? 그 한 주말 끊으면은 복지원가는 뭐다? 대상 부동산과 뭐요? 물리적으로 똑같이 만다 이 말이에요. 물리적 동일성. 뭐요? 물리적 동일성. 그래서 그 밑에 비교해 본 게 뭐 써놨어요? 비교. 3항에 복지원가는 물리적 측면에서 대치원가는 효용적 측면에서 맞나요? 536페이지 제일 밑에 대체원가는 어디 측면에서요? 물리적 측면에서 대체는 효용적 측면에서 있나요? 그 기억에 니은에는 뭐라 써놨어요? 이론적으로 대체 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공부할 때는요. 최근에 지은 건물은 복조원가가 유용하고 오래된 구 건물은 대체원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복조원가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안 그래요? 똑같은 자재가 없는데 어떻게 구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래된 구건물은 대체원가가 유용하고 최근에 지은 건물은 복조원가가 유용하다. 이렇게 바꿔줘요. 되나요? 그래서 밑에 써놨어요. 복조원가는 신축 부동산에 최근 지은 부동산에 대체원가는 오래된 부동산에 유용하다.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리얼에 뭐 써놨어요? 재조달 원가를 만약에 대체 원가로 산정했다면 이렇게 감가수정을 할 때 별도로 뭡니까? 기준감가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대체 원가 속에 이미 기준감가가 차감되어 있으니까. 맞나요? 이걸 말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 살 돌려보면요. 돌리지 말까요? 보세요. 복조원가로 뭐요? 재조달 원가를 구한 경우에는 기능적 감가는 감가 수정 시 뭐요? 처리해야 돼요. 맞나요? 맞나요? 근데 재조달 원가를 대치원가로 구한 경우에는 기능적 감가가 대치원가에서 뭐요? 처리되는 거예요. 맞나요? 뭐 3법으로 처리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적 감가를 반영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거는 대치원가는 뭐요? 대체원가를 구할 때 이미 기능적 감가가 반영이 돼버린 거예요. 맞나요? 그럼 결국 세 개 다 반영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복조원가는 감가수정을 할 때 기능적 감가를 공제해야 되는 거고. 맞나요? 대체원가는 대체원가를 구할 때 기능적 감가가 바로 이미 차감돼버린 거고. 맞나요?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 다 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가수정을 할 때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미 대체원가를 구할 때 기능적 감가가 차감돼 있으니까. 맞나요?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또 머리가 아프다. 괜히 말 돌리갖고. 그 말이죠. 이 말. 그래서 밑에 뭐 써놨습니까? 이중감가의 방지 써놨잖아요. 무슨 방지? 이중감가의 방지. 이게 이 말이잖아요.
여기에 이미 기내지가 3억이 빠져 있는데 또 한 번 더 빼버리면은 두 번 빠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대치원가는 복조원가보다 저렴하며, 이게 왜 그렇겠어요? 아, 기내지가격이 빠지니까 그렇지. 더 싸지. 당연한 말이지, 안 그래요? 이게 10억인데 이게 7억이잖아요. 아, 이미 기능적 감가가, 이거는 대중가 빠져 있으니까 대중가 더 작겠지, 낮겠지, 안 그래요? 그 말이지. 알겠는가? 집에 잘 공부하면 되겠지? 뜻만 좀 알고 나면, 아, 집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 저 말이구나 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지. 보면서. 안 그래요? 또 내하고 앉아 같이 공부하자고 집에 가지 말고. 공부해야지. 그죠? 이렇게 이제 보고 나서 집에 가서 바로 보면 좀 되는데, 몇시 나눠버리면요, 나이가 이게 또 다 까먹어버려요. 맞나요?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제조자원가의 산정 기준이 있어요. 그 원칙이 보일 거예요. 자기가 직접 지은 건물이든 외부 맡겼든 간에 무조건 뭔다고요? 도급 건설에 의한 경우를 준하에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뭔다고요? 이 말이에요. 물론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내가 지은 건물도 뭔다고요? 일단 외부에 맡겨서 진단을 가져가서 이루어져야 돼요. 되나요? 그래야 요게 포함된단 말이에요. 뭐가요? 적정 유인 포함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은 건물 같으면 유인 포함 안 시키잖아요. 남이 지어줘야 남은 자기 유인 언제 받으려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급 건설 규제를 하는 이 말은 수급인의 적정 유인을 얹어서 구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그 밑에 쭉 써놨고요. 놔두시고요. 그 밑에 보니까 표준적인 그 도급 건설에 뭐 써놨어요? 공사비에다가 수급인의 적정이 더해진다. 맞나요?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란 말이에요. 밑에 거는 필요 없고요. 쭉 필요 없어요. 내려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제조달원가에 산정이 있어요.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쭉 넘어가서 그 사항에 비교 단위법 있습니까? 이게 당 단위 비교법이에요. 있나요? 539에 그 재산 비용이 뭐 써놨습니까? 제곱미터당 건설비에다 예면적 곱편트 해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곱미터당 건설비는 제조원가에다가 예면적 나눠보면 되지. 맞나요? 여기 지금 이제 요 4번 여기에 지금 이제 옆에 있는 538페이지 그 사례 문제예요. 요걸 한다 이 말이에요. 쓰는 게. 우리나라는 그거 필요 없고요. 우리나라 사는 이만 보면 돼. 이것만. 뭐요? 우리나라는 단위 비교법을 적용하는데 그 단위 비교법 그게 뭐다고요? 그 우리 538페이지 있는 사례 연습이다 보면 돼요. 되나요? 넘어가면 돼요. 뭐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다. 콜 넘어가고. 그 뭐라 써놨어요? 그 540페이지.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제조달 원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은 겁니다. 제조달 원가는 신축 시점입니까? 항상 기준 시점입니까? 기준 시점. 항상 기준 시점. 신축은 5년 전에 지어진 건물 같으면 5년 전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준 시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재 다시 지어본다 이 말이에요. 언제요? 지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가 건설의 경우라 하더라도 제조달 원가는 뭘 처리한다? 도급 건설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맞나요? 항상 도급 건설 기준. 다음 몇 번? 2번. 대체 원가를 이용하여 제조달 원가를 산정했답니다. 이때는 뭔다고요? 기능적 감가는 필요하지 않지만 물리적 감가나 경제적 감가는 필요하지. 맞나요? 그러니까 요걸로 한 경우에는 물리적 감가나 경제적 감가는 해야 되지만 기능적 감가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근데 복지의 원가를 한 경우에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세 가지 다 해야 돼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조달 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인 건설비에는 물론 수급인의 적정이 포함된다. 맞나요? 그죠? 건축업자가
공사비만 달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자신이 언제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적재윤이 포함된다. 요 말이죠. 포함된다. 뒤에서 구했잖아요. 36만원. 얼마? 36만원. 그죠? 그 다음에 복지의 원가는 해놨어요. 에이, 동일한 효용은 이건 대체의 원가지. 뭐요? 동일한 효용이 만족. 똑같은 자재를 아니더라도 같은 만족을 주는 새 자재 쓰는 게 대체 원가라 이 말이에요. 새 자재로 대체 바꿨다 이 말이에요. 왜? 오래된 구건물이어서 새 자재 사러 갔더니 새 자재 폐기 처분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최근에 지은 그 자재 중에서 최근에 나온 자재 중에서 이와 같은 만족을 주는 새 자재를 쓰는 거예요. 되나요? 그 대체한다는 뜻이에요. 되나요? 알겠죠? 그 말이에요. 자, 받으시고. 다음 한 번 오면요. 그 밑에 보면 감가 수증이 보여요. 뭐요? 수증. 여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앞에 감가 수증 뭐라 해서 불렀어요? 그냥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객을 공제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하는 작업. 이거는 뭘로 바꿔버린다? 2조에 뭐로? 12로 바꿔버린다. 뭐래요? 2조에 12로 대체. 쉽게 말하면 복지의 원가든 대체의 원가든 제조달 원가가 놓으면 요 제조달 원가에서 감액해야 할 제조달에서 감액해야 할 뭐요? 요 감가 누계액을 공제해서 균 시점에 대상 물건의 요 가액을 적정하는 작업이 뭐다? 감가 수증이다. 이해갑니까? 그 말이에요. 2조에 뭐를 바꾼다? 12로 바꿔요. 그래서 정의가 있는 거는 전부 다 정의는 다 2조로 바꿔요. 콜? 책에는 정의 필요 없어요. 다 2조로 바꿔요. 그것도 뺏기니까. 되나요? 시험에 차감도 하지 마. 공제됐으면 공제로 무조건 받아야 돼. 뭐요? 항상 그 사람들은요, 전문가들은 법대로 합니다. 법대로. 그런 말이 없거든. 뭔다고요? 법대로 합니다. 다음, 봐놓으시고. 얘는 중요한 건 아닌데, 541에 보면,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차이가 있어요. 뭐요? 박스에 있습니까? 있나요? 이거는 보세요. 참고로 이야기해 줄게요. 참고로. 지금 요거는요. 요 감가수정은요. 건물의 시가 표준에 구하는 법이에요. 뭐요? 건물의 시가 표준에 구하는 법이라니까. 여기다가 이제 요 가액 넣으면 여기다 이제 뭔다고요? 재산세를 적용해 가지고 건물 소유자한테 고지서 발부할 거라고 지금. 뭔다고요? 이해갑니까? 말할 때 재산세를 산정하기 위한 시가 표준에 구하는 법이 바로 이거라고요. 단 건물에 대해서. 이해갑니까? 그런데 감가상각은 이게 아니고요. 예전에 투자론 공부할 때 소득세 공부해 봤을 거예요. 맞나요? 소득세. 어떻게 했어요? 순영업 소득에다가 이자 비용 공제하고 감가상각비 빼가지고 거기다 세를 곱했어요. 맞나요? 그때 그 감가상각비가 그게요. 요 나와 있는 감가상각이에요. 되나요? 참 이해갑니까? 근데 이리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법 많이 공부 많이 했죠? 아직 세법 공부 많이 했죠? 아직 안 했어요? 이리 보면 돼요. 우리 재산세는 뭐요? 보통 징수예요? 신고 납부예요? 보통 징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정부가 즉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계산해가지고 내한테 납부하라고 고지서 날라와요. 그럼 누가 계산한다고요? 시군구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재산세는. 그때 하는 거는 감가수증이란 말이에요. 뭐요? 근데 소득세는요. 국세는 보통 신고 납부예요. 그래서 내가 신고를 하고 내가 납부하는 거예요. 맞다고요? 이해가나요? 그 소득세는 내가 감가상각비 계산해가지고 신고해야 돼요. 그럼 감가상각비를 많이 처리해 놓으면은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비용 많이 떨려고 감가상 많이 잡아버리지. 초기 안 그래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요. 마음대로 못하도록 뭡니까? 뭐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많아요. 뭐가 많다고요? 하지 마세요가 많아요. 재산세는 자기들이 뭐 계산 날로기 때문에요. 전부 다 뭐요? 인정한다, 고려한다가 많이 나와요. 뭐가요? 우리는 지금 현재 재산세에 관계된 감가수증 공부하는 거예요. 소득에 관계된 감가상각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감가상각이에요, 감가수증이에요. 이거 감가수증 공부하잖아요. 또 누가 생각을 해서 감가수증이 하는데 감가수증이 뭐요?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지금 수증 공부한단 말이에요. 뭐 한다고요? 요 공부해요. 우리는 지금 요거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요 요거 보면 되는 거면 뭐 보면 된다고요? 이거 다들 안 그래요. 나도 이거만 보면 돼요. 뭐만요? 우리는 수직에 보면 돼. 수직이만. 뭐 보면 된다고요? 보면 돼요. 그럼 요거는 뭘 하는가 하면요. 이는 제조달원가에서 시작해요. 어디서요? 원가에서 시작을 해요. 어디서요? 원가에서 시작을 해요. 제조달원가 맞나요? 무조건 제조달원가예요. 무조건 제조달원가 시작합니다. 했잖아요. 제조달원가에서 감가수증을 하여 나왔잖아요. 무조건 제조달원가예요. 다른 거 있잖아요. 안 돼요. 무조건 제조달원가. 뭔다고요? 하고요. 우리 지금 시장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장부가를 구하는 거예요. 시장 가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 가치는 바로 뭔다고요? 시장이 경제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내용수를 고려하는 거예요. 뭐가요? 뭘 고려한다고요? 그러면 내용수 앞에는 항상 뭐요? 경제가 나와야 돼요. 경제내용수. 두 가지. 뭐요? 요것만 찾겠던데요. 항상 감가수증은 제조달 원가와 경제내용수를 고려한다. 뭐 법적 내용수, 뭐 물리적 내용수가 아닙니다. 무조건 경제적 내용수. 뭐요? 그럼 이게 뭔가 하면 쉽게 말하자면요. 요 건물을 시장에 내놔요. 뭔다고요? 시장에 내놔요. 근데 시장에 가니까요. 요 건물에 수요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그럼 그건 내용서 끝난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요. 내가 내 땅 위에 있는 낡은 건물을 팔아요. 맞나요? 파니까 매수인이요. 땅값은 주겠는데 건물값은 못 주겠대요. 맞다고요? 왜요? 하니까요. 아, 건물가 쓸모없는 거 왜 사요? 차라리 철거비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 안 그래요? 그럼 그 건물은요. 벌써 시장에서 수요가 끝난 거예요.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럼 그거는 경제에서 끝난 거예요. 그 시장에서 수요가 없어지면 그 건물에 쓸모가 효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건물로서 효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는 땅값밖에 남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항상 경제에서 고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항상요. 수직에는요. 항상 긍정적인 표현이 나와야 돼요. 뭔다고요? 아, 정부가 자기가 하는 거니까 뭐요? 인정한다. 뭐요? 고려한다. 반영한다. 뭐 허용한다. 맞나요? 항상 긍정적인 표현이 나와야 돼요. 뭐요? 이해가나요? 뭐 관찰감가법 인정한다. 토지에 대해서도
감가 인정한다. 이해가나요? 어때요? 요거 이쪽은요, 먼저 인정 안 해서 나와요. 안 한다. 이쪽은 뭐요? 하지 아니한다. 나와요. 근데 쉽게 말하면 감가 수용 자리에 뭐 인정하지 아니한다, 반영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다 틀려요. 콜? 이해갑니까? 뭐 적용한다, 고려한다, 허용한다, 되나요? 인정한다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럼 몇 개 보자고요? 감가 수정해 놓으면은 항상 재조달 원가와 경제능수만 사용한다. 그 나머지는 무조건요, 긍정적인 표현, 허용한다, 인정한다면 콜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필요 없고요. 넘기고요. 우리 공부할 때요, 그 밑에 보니까 확인 학습이 한번 볼 거예요. 있나요? 530이 있습니까? 일단 맞는 거니까 옳은 거죠?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하는 것만 해봅시다. 하는 것만. 542 옳은 것으로 묶인 것. 이 회계는 보지 말아요. 무정 뒤에 감정평가의 감가수준만 보세요. 맞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이거는요, 감가수준은 재조달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맞나요? 아는 것만 고르면 돼요. 그럼 기억 들어가야 되죠? 그럼 3번, 4번 가입을 쳐버려요. 뭐요? 아니, 3번, 4번 가입을 쳐버려요. 쳤어요? 왜 3번, 4번이 아니에요? 기억이 없으니까. 다음, 니는 또 보는 거예요. 아니, 감정평가의 감가수준은 관찰을 감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틀렸죠? 아니, 감가수준 인정한다. 고려한다. 허용한다라니까? 틀렸죠? 그럼 니 여셔야 되죠? 다음 몇 번? 게임 오버. 이렇게 끝나는 거야. 뭘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박스의 문제가 제일 쉬운 거예요. 진짜. 왜 이게 쉬운지 알아요? 원래 이렇게 내기 정석이에요. 근데 이따가 없이 이제 출제위원들 원래 이렇게 내게 돼 있어요. 항상. 근데 출제위원 교수들이요, 나이 많은 교수들이 나중에 뭐 들어가다 보니까 선별위원 들어가다 보니까는 이 내주 사람들이요, 오늘서 몇 개인가 이래 해놓거든. 우리 이렇게 고쳐줘야 돼요. 이 사람들 깨어려고 안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고치면 이 사람들은 그냥 뭐요, 답 신경 안 써요. 그냥 바로 그냥 하기 때문에 다 찾지 말고 뭐요, 이렇게 해나가란 말이에요. 되나요? 그래 또 모르겠어요. 아, 지가 안 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것도 보는 거 한번 밑에 혹시 다 몰랐다면 리얼에 감가수준에서 감가는 물리적, 기능적, 경제가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맞나요? 있네. 뭐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가격이 있다. 맞죠? 아는 것만 해도 그 들어가야 되고, 또 감가수준은 무조건 뭐요? 경제명수잖아요. 물리적 아니죠? 그죠? 감가수정은 무조건 경제명수라니까. 너무 대부분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리적 내용수는요, 그 건물이 물건적으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물리적 내용수고요. 근데 물리적이 없을 때까지 밑에다가 건물이 깔려주고요. 만다고요? 붕괴되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에 수요가 없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 시장 수요가 없으면 그때까지가 뭐다? 경제내용수라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니까 건물이 완전 물건 그 자체로서 뭡니까? 버티지 못해가지고 뭐요? 못 쓰는 거는 물리적 내용수. 되나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다른 거 보지 말고 감가수정만 뭐 본다고요? 감가수정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뭘 할 거니까? 감정평가를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감정평가의 검평가는
뭐요? 제주달 문과와 경진연수를 기초로 한다. 그리고 항상 인정한다, 허용한다, 고려한다, 적용한다. 공정표현이 나와야 된다. 콜? 왜? 수정이는 이쁘니까. 뭐니까? 벌써 이름부터가 이쁘잖아. 수정이라고. 뭐라고요? 삼각이가 이뻐, 수정이가 이뻐. 이쁘면 다 인정해 주는 거야. 콜? 알겠지? 이쁘면 다 허용해 준다. 너 그 사진 잘 붙여라, 야. 그 심지어 가서. 사진 잘 붙이나라. 이쁘면 다 합격시켜준다. 알았지? 이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뒤에 기출문제 보겠지만은, 왜 몇 개 외는요. 출제위 작심하고, 우리가 7개 중에서 한개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어차피 못 맞춰야 하잖아요. 그 대부분 자체가 그냥 요 정도 수준이에요. 수준이. 되나요? 그건 나중에 뒤에 기출문제 보면 알아요. 되나요? 우리 모의고사 중에 막 까베기 하는 거지. 출제위원들 까베기 안 해요. 까베기 했다가 욕만 들어요. 그래 해도 까베기 안 해도 뭡니까? 학교생이 많이 안 오는데 어려 죽겠다 하는데 왜? 6과목이니까 학생들 볼 때는. 학생들 볼 때 한 과목이 아니잖아요. 6과목이고 또 나이가 들다 보면 잊어버려요 자꾸. 그래서 좀 적당히 줘도요. 생각밖에 많이 못해요. 범위가 넓으니까.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 까비게 해버리면요. 날라요. 그게 학생 없어가지고 재심쳐야 돼. 알겠죠? 자, 이 말이에요. 자, 그 밑에 가면은 542에 감가 수정 방법이 있어요. 있나요? 방법이 있어요. 조금 쉬었다고 해요.